안녕하세요. 오늘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, wolfspeed, 파산 후 주가 급등 미스터리, 이걸 보면서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wolfspeed라는 회사가 파산 보호를 신청했는데, 이상하게 주가가 오히려 폭등했다는 거예요? 네, 이게 참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. 파산 신청했는데 주가가 오른다니? 맞아요. 보통은 그러면 주가가 폭락하는 게 당연한데 말이죠.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?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. 네,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그 파산이라는 단어 자체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. 표면적으로는 분명 파산 신청이 맞는데 그 이면을 보면 이게 뭐랄까 단순한 몰락이 아니고요. 상당히 계획된 전략적인 재무구조 조정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. 아, 전략적인 구조조정이다. 네, 회사가 파산 신청하기 전에 이미 주요 채권단하고 큰 틀에서는 합의를 다 마쳤다는 점.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. 그렇군요. 그 합의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길래 시장이 이렇게 반응한 걸까요? 자료를 좀 보니까 선순위 채권자, 그러니까 먼저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죠. 이분들의 97%가 동의했고, 또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, 그 전환사채 보유자들, 이분들도 67% 이상이 동의한 이미 짜여진 구조조정안이 있었다는 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게 핵심이에요. 사전 조율된 계획, pre-arranged plan이라고 하죠. 이 계획 덕분에 회사는 전체 빚의 한 70% 정도, 그러니까 금액으로는 46억 달러나 줄일 수 있게 되고요. 매년 내야 하는 이자 비용도 확 줄어들죠. 60%나 감축된다고 하니까요. 와, 46억 달러 부채 감축에 이자 비용 60% 절감이라 엄청난 효과네요. 게다가 파산 절차 중에도 뭐 공장 돌리고 직원들 월급 주고 또 부품업체들 돈 주는 거 이거 다 정상적으로 계속 하겠다고 밝혔잖아요. 바로 그겁니다. 시장은 이 부분을 아주 긍정적으로 본 거예요. 아, 이 회사가 그냥 문 닫으려는 게 아니구나. 어떻게든 빚 문제 해결하고 다시 제대로 사업해보려고 하는구나. 뭐 이런 강한 의지를 보여준 거죠. 회생 의지가 강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였다는 거군요. 네. 그리고 실제로 회사가 가진 현금성 자산도 꽤 있었어요. 13억 달러 정도. 거기에 추가로 한 2억 7,500만 달러 정도 신규 자금도 유치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당장 뭐 유동성 위기는 없겠구나 이렇게 본 거죠. 아, 돈줄이 마르지 않았다는 안도감도 있었겠네요. 그렇죠. 투자자들은 이제 재무 구조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면 이 회사가 다시 성장할 수 있겠다. 여기에 베팅을 한 셈입니다. 물론 여기에 그 약간 투기적인 매수세도 좀 끼어들었겠죠. 아, 네. 그 부분도 무시할 순 없죠. 이미 파산 신청 소식 때문에 주가는 뭐 거의 바닥까지 떨어졌던 상황이니까 그렇죠. 여기서 구조조정만 잘 되면 기업 가치가 크게 뛸 수 있다. 이런 기대감 때문에 단기 투자자들이 확 몰린 거죠. 자료 보니까 6월 30일에 파산 신청 발표하고 나서 시간의 거래에서 64%가 올랐다고 하고요. 다음 날인 7월 1일에는 뭐 80%에서 많게는 150%까지도 뛰었다고 하고 7월 7일에도 장중에 83%나 오르고 와, 변동성이 정말 어마어마했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런 단기적인 급등에는 분명히 투기적인 요소도 크게 작용했습니다. 자,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. 이 월풀스피드 사례는 결국 파산이라는 절차를 뭐랄까 위기 탈출 수단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재무 리셋 버튼으로 활용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네, 정확히 보셨습니다. 겉으로 드러난 파산 신청이라는 뉴스 뒤에 숨겨진 그 채권단과 미리 합의된 전략적인 재무 개선 계획, 이게 주가 급등의 진짜 이유였다. 이 말씀이신 거죠? 그렇습니다. 아, 정말 청취자분 덕분에 이 복잡하고 흥미로운 케이스를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. 네, 그래서 중요한 건 항상 그 헤드라인 뉴스 너머에 있는 실제 내용, 그리고 그 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좀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. 물론 월프스피드의 구조조정이 무조건 성공할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. 아직은요. 아, 위험 요인도 남아있다는 말씀이시죠? 네, 여전히 영업은 적자 상태고 현금 흐름 문제도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거든요. 그리고 만약에 구조조정이 기대만큼 잘 안 풀리면 기존 주주들 가치는 희석될 위험도 남아있죠. 그렇군요. 결국 핵심은 이 회사의 본업, 그러니까 실리콘 카바이드, SiC 반도체라고 하죠. 전기차 같은 데 많이 들어가는 이 시장에서 정말로 사업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. 이게 관건이 될 겁니다. 네, 사업 자체의 펀더멘털 회복이 중요하겠군요.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
이번 월프스피드 사례처럼 파산법이라는 제도를 위기 극복의 어떤 전략적인 도구로 활용하는 방식, 이게 앞으로 특히 기술 변화가 아주 빠르고 또 대규모 투자가 계속 필요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? 그건 참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네요. 네, 그리고 또 우리 다 비슷한 상황을 접했을 때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정보만 볼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의미, 본질을 어떻게 간파해낼 수 있을지 이것도 함께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